네, 이 북한이요. 제7차 당대회를 내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36년 만에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연일 분위기 띄우게 나서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체제가 더욱 확고해지는 걸까요? 한편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이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먼저 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 어떤 행사입니까? 이 노동당 대회는 노동당에서 최고 결정 기구죠. 네. 최상위 기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규약을 결정하거나 개정하고 또 노동당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이렇게 인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고, 네. 또한 이제 당의 어떤 정책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죠. 네, 북한 최고의 결정 기구다. 그런데요, 북한이 공교롭게 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회의 개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좀 많이 의식한 그런 상황인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북한이 노동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80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35년 전에 이제 개최하고서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당대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기까지는 상당히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꼭 한중일 정상회담을 의식하고 이 당대를 개최하거나 또는 네. 그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의식하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면 네. 조금 더 늦게 발표하는 것보다 다소 조금 일찍 발표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당대회라고 하는 그 중요한 대회를 한중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급조된 대회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1980년에 열리고 36년 만에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북한 노동당 대회의 마지막이 김일성 시대였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난 35년 동안은 왜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경제적 측면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 당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 장기 경제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했는데 막상 80년대는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아니면 사회주의권이 이제 대변혁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북한이 90년대 김일성 생존 시까지는 이제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대기근이라든지 당대회를 개최하고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그런 당대회를 중심으로 한 또는 당대회 결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선군 정치라고 하는 군을 위주로 한 그런 권력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되는 것은 이제 그런 김정일 시대의 과도적인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그래서 당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개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요, 이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 어떤 걸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역시 이제 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의 어떤 발전하려고 하는 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수립되고 또 그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해외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당대회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 엘리트들을 재구성하고 개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당원을 포함해서 당 정치국원에 해당하는 아주 최상위 엘리트까지 이런 전면적인 아마 엘리트 교체 과정이 아마 준비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김정은 시대의 어떤 김정은의 위상이나 김정은 체제를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확립 과정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제기됐던 경제핵 병진 노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김정은 리더십과 연결지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당 대회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경제정책, 인사개편, 김정은 리더십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감과 장악력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정은 과거에도 노동당의 당 대회를 보면은 이 엘리트 교체라든지 또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김일성이나 또는 후계자였던 김정일의 권력 기반이 강화됐던 걸 보면 이번에도 역시 이제 김정은 체제 하에서 당 대표자 대회를 했지만은 이 당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그 권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어떤 색깔이 드러난 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엘리트들이 결집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 김정은의 개인적 어떤 리더십이 강화되는 장악력이 커지는 네. 그런 그 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김정일 아버지 시대에는 주로 성군 정치, 군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집권 이후에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김정일 시대 성군 정치는 일종의 그 군의 어떤 그 비상 그 시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90년대 그 체제의 어떤 그 위기를 돌파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그 과정이었다면 김정은 체제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이제 안정화하고 제도화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식 기구를 중심으로 한 체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고 이것을 이제 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번 발표된 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자, 한편 오늘 서울에서는요, 이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SCM이라고 많이 전해졌는데요. 대북 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미국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점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제 핵을 개발해오고 또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성능을 개량하고 지난번엔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까지 이제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을 한미 동맹 또 한미 연합 작전을 통해서 대응하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작전 계획 또는 작전 어떤 개념을 이 한미 양국이 이제 그 승인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 회의가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하면도 이러한 능력을 우리 그 군이 확보할 때까지 미군이 협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합의를 이룬 그런 안보 협의였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동맹에 기초한 협력 방안이 4D 작전 계획이라든가 강력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이 북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은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대응 체제가 그동안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 핵 병진 노선 이것이 북한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또는 이러한 것들을 국제사회와 더불어 해결하는데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한미 연합 전력으로 유지하겠다 그런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리 군의 그 어떤 대응 체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조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진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